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의 경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며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스포츠 스타인 동시에 경기장 안팎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거대한 경제적 엔진입니다.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골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듯 그의 이름과 브랜드는 광고주와 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구 실력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손흥민 이코노미라는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그가 펼치는 경이로운 플레이에 열광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명성이나 연봉 숫자가 아닌 그가 축적한 부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전략적 사고방식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 합니다. 축구 선수의 성공담을 넘어 한 명의 글로벌 자산가가 어떻게 자신의 부를 설계하고 불려나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흔히 알려진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가 토트넘 시절 받았던 주급 19만 파운드, 하나로 약 183억 원에 달하는 연봉에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숫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금액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 부담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고소득자에게는 최고 45%달러의 살인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국민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세후 소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그의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은 95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183억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가 세금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평소 상상하던 슈퍼스타의 화려한 연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며 축구 팬들이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재정적 간극을 보여줍니다. 이토록 높은 세율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토트넘에서 헌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실력과 명성을 쌓았지만 동시에 연봉과 실질 수입 사이의 괴리를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구단에서 그의 3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며 자신의 가치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재정적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과 선수 생활의 황금기라는 시점은 그가 커리어 후반부에 새로운 무대를 모색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환경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그에게서 포착된 것입니다. 그의 미국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높은 세율의 환경을 벗어나 수익의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비즈니스적인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결코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가 세금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고민을 거듭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연봉이 아닌 그가 구축한 거대한 상업체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주된 수입원은 축구 실력으로 얻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재정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바로 그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광고 및 글로벌 앰버서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얼굴을 빌려주는 광고 모델의 역할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광고주들이 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의 유명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신뢰성, 헌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이 모든 브랜드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광고 수입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당시 연간 약 156억 원에 달했던 광고 수익은 2022년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최근에는 주요 브랜드 계약 한 건당 최대 80억 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년 현재 그의 연간 광고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0억 원에서 많게는 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의 연봉을 아득히 뛰어넘는 액수이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상업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아디다스, 버버리, 질레트, 까르띠에,
캘빈 클라인 등 그가 선택한 브랜드 목록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패션, 럭셔리, IT, 스포츠 등 서로 전혀 다른 산업을 아우르며 모든 브랜드의 대표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곧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철학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굳건하게 유지시키며 선수 생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자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영리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비즈니스 전문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흥민 선수는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신의 부를 영리하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현금을 축적하는 데 그치는 반면 손흥민은 현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부동산, 슈퍼카, 명품 시계 등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토트넘 시절 거주했던 영국 런던 부부의 부촌 햄스테드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의 현재 가치는 약 2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고가 펜트하우스인 에트르노 청담을 분양받았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아직 완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만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길이 닿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런던과 서울이라는 글로벌 핵심 도시의 최고급 부동산에만 총 6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의 기반을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다졌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외에 그의 슈퍼카와 명품 시계 컬렉션 또한 단순한 사치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전 세계에 단 499대만 존재하는 하이퍼카인 페라리 라페라리는 그 희소성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롤렉스 등으로 구성된 그의 명품 시계 컬렉션 역시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유동성과 가치 보존성을 동시에 갖춘 대체 투자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현금을 현금으로만 두지 않고 부동산, 희소성 높은 차량, 그리고 명품 시계와 같은 유형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확장하는 정교한 자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에 집중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손흥민 선수의 실제 순자산은 흔히 알려진 추정치를 아득히 뛰어넘으며 그가 왜 조용한 부자로 불리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의 순자산은 5천만 달러 또는 7,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상업적 가치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형 자산만 합산해도 그 가치는 이미 기존 추정치에 근접합니다. 런던 부동산 215억 원, 서울 펜트하우스 400억 원, 슈퍼카와 시계 컬렉션 등 기타 자산 250억 원을 모두 합하면 총 86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미화로 약 6,4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의 10년이 넘는 프로 생활 동안 누적된 총 수입은 최소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금, 생활비, 수수료 등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후 순수익을 40달러, 심 45%달러로 가정해도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가 남습니다. 이 금액을 유형 자산과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손흥민의 순자산은 최소 1억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350억 원에서 1,600억 원 수준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단일 연도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인 사우디 리그의 호날두나 네이마르처럼 포브스 리스트에 오를 만큼 단기적인 수입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5년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상위권의 수입을 올렸고 그 수입을 전략적으로 자산으로 축적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리스트 밖의 부자이자 장기 투자형 슈퍼스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는 한 방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가 아닌
자신의 부를 지속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 가치 상승을 고려해 자산을 설계하며 그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부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금융 전문가에 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제 개인의 자산 규모를 넘어 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거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손흥민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코노미라는 용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손흥민 한 명이 창출한 경제 효과가 무려 1조 9,885억 원, 당시 환율로 약 1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유니폼 판매, 방송 중계권 상승, 그가 광고하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LAFC로의 이적은 단순한 커리어 후반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 대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상업 시장인 미국에서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적 발표 직후 그의 LAFC 유니폼은 전 세계 스포츠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홈 개막전 티켓 가격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LAFC 구단 내부에서는 그의 존재만으로 연간 5,5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단이 지불한 이적료인 2,65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단 1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구단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핏 센터인 셈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손흥민이 축구 선수라는 본업을 넘어 이미 광고, 브랜드, 자산, 사회적 영향력 등 모든 분야에서 선수 생활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계했음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이코노미는 2025년이 정점이 아니라 새로운 확장의 시작점이며 우리는 앞으로 그의 자산 규모와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